반갑습니다. 골든마우스 인사드립니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전세제도가요, 금리가 낮았을 때는 전세 넣는 사람이 집주인들이 손해였겠지만, 지금과 같이 금리가 올라가면서 은행 이자가 높아짐에 따라 전세 넣는 임대인 같은 수요도 많이 늘어날 텐데요. 그렇지만 매매가가 하락하기 때문에 전세 사기 및 일부 깡통 전세가 많이 나는 뉴스들도 보일 겁니다. 최근 뉴스들을 보면 4분기 아파트 두 채 중 한 채 이상이 5% 이상 낮춰서 팔았다는 뉴스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고금리 기조에 부동산 시장이 극심한 거래 절벽에 이어지는 가운데 올해 4분기 직전 거래가보다 하락한 가격에 팔린 비율이 서울과 전국에서 역대 최고 수준으로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임대차 중에서 전세 같은 경우는요, 매매로 가기 위한 교두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임대보증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세를 구하는 팁 중에 하나를 말씀드려보면, 일선에서 상담하다 보면 대부분의 집 상태를 먼저 보고 교통이나 집 상태나 편의시설들을 많이 따지는데요. 그것보다도 더 우선해서 따져야 되는 게요, 임대보증금을 확실하게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집이 우선이 되어야 할 텐데요. 집 상태도 깔끔하면서 본인들의 보증금을 온전히 보존받을 수 있는 그러한 최상의 집이 나오면 걱정이 없겠지만요, 보증금을 담보할 수 있는 집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자주 드렸습니다. 최근 이러한 깡통 전세가, 악재 같은 경우는요, 예측 가능한 악재가 있고요, 예측 가능하지 않은 악재가 있는데요. 최근과 같은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하락하는 것을 예측 가능하다고 말씀하는 분들도 있겠죠. 부동산 시세를 전망하고 미리 짐작하시는 분들은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분들 같은 경우는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 없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깡통 전세 같은 경우는요, 계약 당시에 보면 예측 가능한 깡통 전세가 나오기도 하는데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에서는요, 전세 사기 및 소위 깡통 전세 방지를 위한 임대차 제도 개선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선순위 임차인 정보 및 체납정보 확인권 신설,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금 범위 등을 확대하는 그러한 발표를 했는데요. 주요 내용들을 보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 입법 예고를 했습니다. 선순위 임차인 정보 및 체납정보 확인권을 신설하였는데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 예고를 하였습니다. 소액 임차인 범위 확대 및 최우선 변제금액 상향을 했는데요. 살펴보기 전에 우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최우선 변제금은 상향했지만요, 계약 당일 기준이 아니라요, 근저당권 설정 기준이라는 말씀 먼저 드려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개정합니다. 관리비 항목 신설, 계약 체결 후 입주 전 임대인의 담보권 설정 금지 특약을 신설했는데요. 실제로 실무에서는 이러한 경우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특약에서도 많이 넣고 있는데요. 대략적으로 좀 말씀드려보면, 임차인들 같은 경우는요,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하면요, 다음 2일 00시부터 보호가 되기 때문에 잔금을 치른 후 어떤 악덕 임대인이나 건물주 같은 경우는 그 사이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서요, 소위 임차인의 순위를 뒤로 밀리게 하면서 추후 깡통 전세를 유발하는 그러한 못된 악덕 임대인이 있었는데요. 그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개정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잠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 예고를 말씀드렸는데요. 소액 임차인 범위 및 최우선 변제금 상향 조정을 발표를 했는데요. 소액 임차인 범위를 일괄 1,500만원을 상향하였고요. 최우선 변제 금액을 일괄하여 500만원 상향했습니다.
현재는요,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 범위가 1억 5천이었지만 1,500만 원을 올려서 1억 6,500만 원, 보증금 중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일정 범위의 범위로 5천만 원에서 일괄 500만 원씩 올려서 5,500 이하라고 규정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과밀 억제권역, 용인, 화성, 세종, 김포는 1억 3천에서 1억 4,500으로 올랐고요. 최우선 변제 금액을 4,300에서 4,800 올렸습니다. 그 위에 광역시, 안산, 광주, 파주, 이천, 평택 같은 경우는요,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7천만 원에서 8,500까지, 2,300에서 최우선 변제금 받을 수 있는 금액을 2,300에서 2,800만 원. 그 밖의 지역 같은 경우는요,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 범위를 6천만 원에서요, 1,500만 원이 인상된 7,500 이하로 규정을 했고요. 최우선 변제 금액 같은 경우도 2천만 원 이하에서 500만 원 상향한 2,500만 원 이하로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는데요.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계약 당일의 기준이 아니라 근저당권 기준이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저당권이 예를 들어서 그 전에 됐다고 하면은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 범위와 최우선 변제 금액 같은 경우도 근저당권 설정 기준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추후에 좀 말씀드린 게 임차인의 보호 같은 경우는 임차권 등기 설정을 하는 경우들도 있겠지만 확정일자와 전유신고를 한 이길 이후 영영시에 지위가 확보가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일부 악덕 건물주 같은 경우는 잔금을 치른 후 영영시가 되기 이전에 근저당권을 설정을 해서요, 임차인의 순위를 밀리게 하였는데요. 실무에서도 계약을 치를 때요, 일부 그러한 악덕 임대인의 행태를 막기 위해서요, 계약 체결한 이후에 특약사항을 적어 주었는데요. 이번에는 임대인의 담보권 설정 금지 특약 신설을 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입법 예고로 했는데요. 계약 체결 후 2주 전에 임대인의 담보권 설정 금지 특약을 신설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연유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개선 내용들을 보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임차인의 전유신고를 하기로 한 다음 날까지 임대인이 저당권 등 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다는 조항과 그 위반 시 임대인에게 해지권과 손해배상 청구권이 인정된다는 점을 명시한 특약사항을 추가했습니다. 법적으로 특약사항을 마련했다고 할 수 있는데요. 특약사항을 읽어보면요, 주택을 인도받은 임차인은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주민등록, 전유신고와 주택임대차 계약서상 확정일자를 받기로 하고, 임대인은 위 약정일자의 다음 날까지 임차주택의 저당권 등 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다는 그러한 내용들을 달았습니다. 임대인은 위 특약에 위반하여 임차주택의 저당권 등 담보권을 설정한 경우에는요,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위 특약 위반으로 인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그러한 특약사항을 마련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잠시나마 말씀드린 그러한 이유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외에 관리비 항목 신설 등에 대해서도 입법 예고를 했는데요. 그동안 임대차 신고에 따라 3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임대차 신고를 해야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월세는 30만원 이하로 만들고요. 그 이외에 관리비를 높이는 그러한 편법들이 자행됐다고 할 수 있는데요. 관리비 항목을 신설했습니다. 임대차 계약 체결 시 관리비에 대한 정확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임대인이 계약 기간 중 임의로 관리비를 산정하거나 증액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이로 인한 관리비 관련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기재란을 신설하였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도요, 실무에 있는 저 같은 경우도요, 지금도 보증금과 월세 또한 관리비도 계약서에 명시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그 명시 내용을 법적으로 마련해서
관리비 같은 경우를 관리를 하겠다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지 제가 좀 말씀드린 것처럼요. 임대차를 먼저 구할 때는요. 위치나 편의시설 또한 회사와 가까운 곳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게요. 월세는 좀 덜 하겠지만요. 전세 같은 경우는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게 추후의 재산을 지키면서 또한 매매를 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기 때문에요.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보증금을 온전히 보존받을 수 있는 그러한 예측 가능한 그러한 집에 임대차를 얻어야 된다는 말씀 드려보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골든마우스였습니다.